네, 만약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상 정보가 상세하게 공개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거기에다가 익명의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인 공격까지 받는다면요. 요즘 SNS상에는 일반인들의 신상을 터는 각종 계정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용혁 교수와 함께 이 문제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SNS의 신상 털기 계정인 무슨 패치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대체 누구를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신상을 털어서 유포하는 겁니까? 이게 원래 그게 시작된 것은 사실상 그 디스패치라고 해서 그 연예인을 그 대상으로 해서 연예인의 그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거 사진을 찍어서 폭로성으로 올리는 이와 같은 이제 매체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이 디스패치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그 이름을 좀 변형을 해서 여러 형태의 폭로성 사이트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그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일부 연예인이 아니고 평범한 일반인의 여러 가지 그 행태가 이름을 만들어서 지금 계정을 만들어서 올려지고 있다. 뭐 구체적인 그 사례를 보면은 그 지하철 안에 사실은 이제 임산부만 앉아야 할 곳에 남성이 앉았다라고 해서 이것을 오메가 패치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는가 하면 지난번에 그 있었던 그 박유천 그 사건과 관련돼서 네. 이른바 그 유흥업소 등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여성들을 막 이렇게 제보를 받아서 올리거나 그래서 이 사건 또 직후에는 또 남성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들, 예를 들면 이제 여러 가지 유흥업소에 드나드는 사람이라든가 또 이와 같은 사람들 또 한남 매치라고 하는 명명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형태의 매치 사이트가 등장하고 있는데 폐해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상황이 사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 상당 부분 많이 있는 것이죠. 네. 전혀 그와 같은 장소에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나의 사진이 올려지고 있는 그래서 이것이 그 수사까지 연결되는 이와 같은 그 상황입니다. 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개인 신상을 폭로하는 계정이 늘고 있어서일까요? 그 최근에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 사건의 그 증가세가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추세가 어떻습니까? 네, 상당히 급증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2013년도에 약 6,500건이었는데 그 3년 동안 무려 15,000건 즉 300가량 증가를 했다. 그리고 실제로 재판에 넘겨져서 검거된 사람이 1,200명이다. 네. 그런데 저것이 이제 그 알려져 있지 않은 건수까지 만약에 포함한다고 한다면 저 공식 통계보다 훨씬 그 빈도는 이제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선의의 그 피해자들이 결국은 이제 피해를 보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긴 하지만 또 다른 사실 그 사회 병폐적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무슨 패치라는 계정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 개인 정보들이 아주 구체적이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얼굴이 그대로 드러날 뿐만이 아니고, 근데 이거 전혀 모자이크 처리 이런 것도 안 돼 있는 것이죠. 또 그 사진, 여러 가지 가족 사진, 지인의 사진, 그리고 주소, 또 어느 학교를 다녔는지 아주 그 민감한 개인 그 식별 정보가 그대로 이제 그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폐해는 더 치명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심지어 그 가족들에 대한 신상 정보로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뭐 가족들이 받는 심리적인 고통도 상당하겠죠. 이렇게 잘못이 없는 사람까지 건드리면서 신상을 털어대는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걸까요? 일단은 두 가지 차원에서 좀 나눠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엇인가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깔려져 있는 것이죠. 네. 즉 사이버 공간에서 이 인터넷 매체에서 내가 중요한 더 공격적인 방법으로 알리게 되면 그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게 되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그 너무 왜곡된 뭐 정의감도 하나 뭐 있는 것이 아닌가. 즉 사적 응징 같은 거 여러 가지 그 비난을 해야 할 대상을 내가 제일 앞장서서 응징을 한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이 폐해가 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정의감 같은 거 이것도 하나의 그 이유가 아닌가 그 생각이 되고요. 또 이 과정을 통해서 느끼는 하나의 그 성취감도 심리적 동인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의 문제인데 이것을 한 걸음 좀 더 들어가 본다면 사회 체제에 좀 문제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신뢰를 해야 할 그와 같은 사회 시스템 또 매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무엇인가 그 믿지 못하고 불신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직접 찾아야 되겠다. 심지어 요즘에 그 발생하는 예를 들면 뭐 경찰의 여러 가지 이제 은폐 폭로라든가, 네. 은폐 사안이라든가, 또는 뭐 검찰에서도 여러 가지 부장검사 출신들이 계속 거짓말을 한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믿을 매체와 시스템이 있는가에 대한 불안감, 불신, 이것도 이와 같은 소위 말해서 그 사람들이 등장하는 숨은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제로 강력 범죄자들의 경우에는 일부 신상을 공개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그조차도 함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신상 공개는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은 이제 그렇다고 이제 그 봐야 되겠죠. 더군다나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 범죄의 신상 공개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네. 또 법적 근거 요건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공익 목적에 부합될 뿐만이 아니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되고 또 그와 같은 공개를 하는 주체도 공적인 기관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일반인이 민간인이 다른 사람의 동의하지 않은 정보를 이렇게 퍼다 나르는 것 이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불법적이고 또 본인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만큼 제3자의 프라이버시도 중요한데 네. 상당히 잘못을 생각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게 지금 발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SNS상에서 신상 털기를 하는 작업이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단 몇 분 안에 개인의 신상을 줄줄이 털어낼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최근에 실제 실험이 한번 있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 이 실험 참가자의 동의를 받아서 평범한 대학생이 사진을 보고 나서 과연 몇 분 만에 찾을 수 있는가를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8분 안에 이 사람의 이름을 알았고요. 네. 또 12분 안에 어떠한 스포츠를 좋아하는가, 취미 성향도 알았고, 전국적으로 27분 만에 수십 장의 사진까지 파악하는 전문가가 아니고 평범한 대학생이 이를 지연돼 정말 관심이 있는 전문가들은 더 짧은 시간 안에 개인 신상을 약탈해 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긴 하지만 이와 같은 폐해도 함께 현재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쉽게 신상 털기를 할 수 있어서일까요? 과도한 신상 털기로 인해서 엉뚱한 사람이 가해자나 피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관련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5월에 전남 신안 한 섬마을에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있었죠. 피해 교사라면서 한 여성의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급격하게 퍼졌습니다. 20, 30대 남성이 5명 이름과 사진, 또 담당 학급까지 경쟁하듯이 공개를 한 건데요. 하지만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여성이었고요. 피해자는 충격을 받아서 대인 기피증을 겪고 최근 직장도 그만뒀습니다. 집에 가기 어려운 아이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커가지고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해져 버렸어요. 자, 지하철에서 한 젊은이가 노인에게 폭언을 하는 영상도 보시죠. 일부 네티즌들이 동영상 속 주인공으로 모 대학 비모 씨를 지목하면서 비난이 폭주했는데요. 하지만 학적부 조회 결과 그 대학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학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넷에 오른 택시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동영상을 올린 사람은 택시 운전사의 자녀였고요. 인터넷에서는 곧바로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이른바 신상 털기가 시작되면서 비난 여론은 더 확산됐는데 신상은 누군가 허위로 올린 가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엉뚱한 사람이 가해자로 몰리면서 봉변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피해자 입장에선 정말 날벼락 같은 일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에 시달릴 가능성이 클 뿐만이 아니고 실제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네. 실제적으로 다니던 직장을 타의에 의해서 그만두는 이와 같은 사례도 상당히 있고 또 이것이 짧은 시간 안에 전파됐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또 삭제하는 데 상당 부분 한계가 있어서 정말 본인의 정체성이 말살되고 영원히 피폐해지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한 이와 같은 이제 범죄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신상 털기를 한 사람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계정을 삭제해버리면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일반적으로는 먼저 고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 이것이 전파가 됐는지 그 고소인 조사를 받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 매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같은 것이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극적인 협조가 없는 한 압수수색에는 근본적인 이제 한계가 있겠죠. 또 이와 같이 이제 계정을 만들 때 본인의 진짜 이름을 쓰기보다는 허위의 이름
또는 다른 번호로 이제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적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그 내용 자체가 예를 들면 뭐 미국 같은 사례를 뒀을 때 그 아동 포르노그래피라든가 또는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혐오 범죄라든가 또는 뭐 살인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뭐 적극적인 그 수사를 협조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 형사사법 공조 체제에 의거해서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받는다고 한다면 적발을 해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제 이것을 처음 유포한 사람 이외에 제2차, 제3차 유포자도 다 처벌함이 원칙인데 네. 그러기에는 상당 부분 이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최초 유포자를 적발해서 처벌하게 되면 본인에게 그 불이익이 온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되기 때문에 제2의 제3의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 의지를 끊는 데는 효과가 있다. 어쨌든 요약을 하게 되면 수사가 상당히 어렵지만 네. 중요 범죄에 있어서는 형사사법 체제 공제에 의해서 적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실제 사례가 아니었는데 허위로 신상을 털고 유포했을 경우에는 그 처벌 기준이 더 높아집니까? 사실은 이제 이것이 사실이거나 또는 허위이거나 상관없이 처벌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그 허위인 경우에는 더 이제 가중 처벌이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와 같이 이제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그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설령 비방의 목적이 없다 손치더라도 일반 형법에 의해서 결국은 처벌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요약을 하게 되면 비방 목적이 있건 없건 또는 사실이건 허위이건 개인의 신상 정보를 날라서 퍼뜨리게 되면 이것은 분명한 형법적 제재를 받는다.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 신상 털기의 대상자가 됐다면요.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그 응급 조치로서 이것이 계속 그 전파되는 것을 일단 막는 것이 그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자신의 얼굴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신상 정보가 나와 있는 화면을 빨리 일단은 그 캡처를 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전파되는 것을 그 막기 위해서 이런 그 포털 사이트 업체 등에게 소위 말해서 이제 블라인드 처리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고소장을 이제 제출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더 악화되는 것을 이제 막을 수가 있는 것이고 증거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수사기관의 그 역량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용욱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